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크골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AI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파크골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본 챔피언들과 한국 전국대회 우승자들의 비법을 싹 다 파헤쳐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거예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될 테니 다들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영상이 파크골프 영상이 아니고 골프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은 파크골프 영상이 많지 않아서 인점 양해 바랍니다. 파크골프 이게 말이죠. 1983년 일본 홋카이도 마쿠베츠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거 아셨나요?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코스도 무려 1283개나 된다고 해요. 이처럼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된 파크골프는 단순한 레저를 넘어 생활 스포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는 2000년 진주 상락원에서 처음 시작돼서 지금은 등록 회원만 22만 명, 비등록 회원까지 합하면 5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포츠가 됐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일반 골프에 비해 비용 부담도 적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건강에도 좋으니 이만한 효자 스포츠가 또 있을까요? 파크골프는 3세대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시작하여 어린이부터 부모, 그리고 조부모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파크골프 좀 더 잘 쳐보고 싶잖아요? AI인 제가 일본 챔피언들과 한국 전국대회 우승자들의 기술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꿀팁을 전수해드릴게요. 특히 파3, 파4, 파5 코스별로 티샷, 어프로치, 퍼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이 모든 노하우는 단순히 특정 선수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먼저 모든 코스의 시작인 티샷입니다. 티샷은 정말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기분 좋게 라운딩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티샷의 성공 여부가 그 홀의 스코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티샷은 다음 샷을 위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일본의 파크골프 코스는 한국보다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일본 혼마대회 우승자 아라키 케이코 선수에 따르면 일본 코스는 평균 60에서 80m가 많고 일본 파크골프협회 NPGA 규정상 최대 100m까지만 허용된다고 하니 티샷 전략도 한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짧은 코스에서는 정교한 방향성과 안정적인 비거리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면 한국 코스는 최대 150m로 일본보다 길이가 긴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는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티샷이 필요해요. 즉, 한국에서는 좀 더 과감한 스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전국대회 시니어 우승자의 비법이 나옵니다. 그 우승자는 밀어치는 스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밀어치는 스윙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를 공 뒤에서부터 목표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윙하면 공에 불필요한 스핀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힘이 제대로 실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마치 당구에서 공을 쭉 밀어쳐서 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밀어치는 스윙은 특히 긴 코스에서 비거리를 확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밀어치는 스윙의 핵심은 바로 몸통을 이용한 바디턴이에요. 팔로만 스윙을 하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비거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팔은 몸통 회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스윙할 때 몸통이 견고하게 회전하면서 팔과 클럽을 자연스럽게 끌고 가야 해요. 이렇게 바디턴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티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느낌으로 스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티샷은 비거리와 정확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너무 힘으로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몸통을 이용한 부드러운 바디 턴과 공을 목표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리가 긴 코스에서는 비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오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 짧은 코스에서는 정확한 랜딩 지점을 목표로 삼는 게 좋겠죠.
바람의 방향이나 지형의 경사 등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티샷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고수의 길입니다. 다음은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는 그린 주변에서 홀컵에 최대한 가깝게 공을 붙이는 샷이잖아요. 이 어프로치 실력에 따라서 스코어가 확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홀 주변으로 공을 정확히 보내서 퍼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프로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본 챔피언들은 다양한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코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프로치 샷을 구사하는데 아주 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잘 관리된 해변 코스나 홋카이도의 업다운이 심한 코스, 심지어 실내 파크골프 코스와 눈 덮인 코스까지 다채로운 지형에서 연습하며 쌓은 노하우가 돋보인다고 해요. 이는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의미하며 우리도 다양한 환경에서의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로브샷, 즉 띄워치는 샷이에요. 어프로치 상황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그린에 바로 세워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죠. 로브샷은 단순히 공을 높이 띄우는 게 아니라 백스핀을 먹여서 그린에 떨어졌을 때 공이 많이 구르지 않고 홀컵 근처에 멈추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럽 헤드를 살짝 열고 부드럽게 스윙하면서 공 밑을 정확히 때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공의 탄도와 낙하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로브샷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어프로치 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코스 공략이에요. 그린 주변 지형을 잘 파악해서 어디에 떨어뜨려야 공이 홀컵에 가장 가깝게 붙을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린의 경사나 잔디의 결, 심지어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더욱 좋겠죠? 퍼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홀컵 가까이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거리와 상황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스윙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면 실력이 쑥쑥 늘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르막 경사에서의 어프로치, 내리막 경사에서의 어프로치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팅입니다. 골프는 퍼팅이라는 말이 있듯이 파크골프에서도 퍼팅은 정말 중요하죠. 티샷 아무리 잘 쳐도 퍼팅에서 헤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홀컵과의 마지막 승부에서 성공적인 퍼팅은 스코어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의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퍼팅은 홀컵에 공을 넣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챔피언이나 우승자들은 그린의 상태를 읽는데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한 그린, 매트가 깔린 그린, 또는 잔디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린, 스피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퍼팅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때리는 퍼팅과 미는 퍼팅을 적절히 선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 그린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때리는 퍼팅과 미는 퍼팅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두 가지 퍼팅 방법을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것이 파크골프 고수의 지름길입니다. 때리는 퍼팅은 주로 짧고 평평한 그린에서 또는 공이 힘없이 굴러가지 않도록 조금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할 때 사용해요. 클럽 헤드로 공을 톡하고 때리듯이 임팩트를 주어 공이 구르는 힘을 조절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강도 조절이에요. 너무 세게 때리면 홀컵을 지나쳐버릴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때리면 홀컵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적절한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클럽을 움직여 정확한 임팩트를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는 퍼팅은 주로 경사가 있거나 거리가 좀 있는 퍼팅에서 사용됩니다. 공을 홀컵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해서 공이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공의 직진성을 높이고 그린의 경사에 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퍼팅 방식은 공이 그린 위를 매끄럽게 흐르듯 움직여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퍼팅 시에는 정확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너무 뻣뻣하게 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공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고 어깨와 팔이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시선은 공의 바로 위 혹은 살짝 안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퍼팅은 특히 거리감이 중요한데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거리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짧은 퍼팅, 중간 퍼팅, 긴 퍼팅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각 거리별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공이 홀컵을 10cm 정도 지나칠 수 있는 힘으로 퍼팅하라는 조언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는 퍼팅이 짧게 멈춰서는 것보다는 홀컵을 지나쳐야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길이의 퍼팅 연습은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파3, 파4, 파5 코스별 공략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코스 길이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겠죠. 각 코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스코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파3 코스 공략법. 파3는 보통 길이가 짧은 코스예요. 보통 40m에서 70m 내외로 구성되어 있죠. 한 번의 티샷으로 그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스죠. 그래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온 그린을 넘어 핀 옆에 붙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티샷 파3에서는 무조건 그린에 올리는 게 목표예요. 너무 힘으로만 치려고 하기보다는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부드럽게 스윙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승하는 선수들의 밀어치는 스윙을 활용해서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짧은 거리라도 방심하지 않고 클럽 페이스의 중앙에 공을 정확히 맞히는 정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앞쪽에 벙커나 인공적인 물웅덩이인 해저드나 장애물가 있다면 이를 피해서 안전하게 그린 주변에 떨어뜨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린 주변의 벙커나 러프에 빠지면 다음 샷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어프로치 티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 어프로치로 만회해야 합니다. 파3 어프로치는 짧은 거리에서 홀컵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것이 목표예요. 로브샷이나 낮게 굴리는 칩샷을 활용해서 그린의 경사를 읽고 공이 홀컵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유도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짧은 어프로치에서는 퍼터처럼 스윙하는 퍼터 그립 어프로치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린 주변에서 공을 띄울 필요 없이 굴려보낼 때 매우 유용합니다. 공을 띄우는 것보다 굴리는 것이 실수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퍼팅 파3는 버디나 파를 잡을 확률이 높은 코스인 만큼 퍼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홀컵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가늠해서 때리는 퍼팅과 미는 퍼팅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홀컵 주변의 잔디결과 경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브레이크 공의 휘어짐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홀이 나는 것을 상상하며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한 퍼팅이 파3에서의 좋은 스코어를 결정짓습니다. 파4 코스 공략법. 파4는 파3보다 길이가 길어서 보통 2번의 샷으로 그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 70m에서 100m 정도의 코스가 일반적이죠.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코스예요. 티샷의 비거리와 세컨드샷의 정확성이 모두 중요한 코스입니다. 티샷 파4 티샷은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해요. 첫 샷에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페어웨이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힘으로만 치려다가 오비가 나면 낭패잖아요. 몸통을 이용한 바디턴과 밀어치는 스윙으로 안정적인 비거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세요. 공이 떨어질 지점을 미리 상상하고 그 지점으로 공을 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스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피해 다음 샷을 하기 좋은 위치로 보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꺾인 도그레그 홀이라면 오른쪽 페어웨이 끝을 노리는 식의 전략이죠. 어프로치 첫 티샷 후 남은 거리를 계산해서 그린에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이때도 역시 코스 지형과 그린의 상태를 고려해서 어프로치를 해야겠죠. 로브샷을 사용할지 아니면 굴려서 붙이는 샷을 사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한 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이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음 퍼팅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공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른바 찬스 메이킹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린의 앞쪽, 뒤쪽 혹은 경사가 있는 곳 중 어디에 공을 두는 것이 다음 퍼팅에 유리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린 주변의 벙커나 위험 요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팅 파4에서 두 번의 샷으로 그린에 올렸다면 이제 퍼팅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홀컵까지의 거리가 파3보다 길 수 있으니 거리 조절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린의 경사나 스피드를 정확하게 읽고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홀컵을 공략하세요. 만약 첫 퍼팅에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퍼팅으로 팔을 잡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퍼팅의 경우 홀컵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홀컵을 지나쳐서 멈추는 것이 다음 퍼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짧게 멈춰서 홀컵 직전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5 코스 공략법. 파5는 파크골프 코스 중 가장 긴 코스예요. 보통 100m 이상, 길게는 150m에 달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보통 3번의 샷으로 그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인내심과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코스입니다. 섣부른 욕심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샷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샷. 파5에서는 첫 티샷에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긴 코스인 만큼 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샷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몸통 스윙과 밀어치는 스윙으로 최대한의 비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오비가 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스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스윙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하되 견고한 하체와 몸통 회전으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첫 티샷의 랜딩 지점이 다음 샷의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프로치. 파5는 세컨샷, 서드샷 두 번의 어프로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 세컨샷은 다음 샷을 하기 좋은 위치로 공을 보내는 것이 목표예요. 굳이 이 샷에서 그린에 무리하게 올리려 하기보다는 그린에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공을 정확히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페어웨이 중앙이나 그린 주변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어프로치 서드샷에서 비로소 그린을 노리는 샷을 구사합니다. 이때 로브샷을 활용하여 장애물을 넘거나 정확하게 그린에 공을 떨어뜨리는 연습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린 주변의 벙커나 경사지를 피해서 안전하게 온 그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지키거나 버디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퍼팅. 파5에서 3번의 샷으로 그린에 올렸다면 이제 퍼팅으로 버디나 팔을 노려야 합니다. 긴 코스인 만큼 퍼팅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의 전체적인 경사를 파악하고 공의 흐름을 예측하여 정확한 거리와 방향으로 퍼팅하세요. 특히 긴 퍼팅의 경우 컵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공을 컵 가까이 붙여서 다음 퍼팅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투퍼트 전략이며 팔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버디 기회를 잡는다면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퍼팅으로 성공을 노려보세요. 자, 이렇게 파3, 파퍼, 파5 코스별 티샷, 어프로치, 퍼팅 공략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비용 부담도 적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넘어 생활 속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사회교류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가 아닐 수 없죠. 파크골프는 신체 활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야외 활동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함께 라운딩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연습 없이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집 근처 연습장이나 필드에 자주 나가서 오늘 배운 기술들을 몸에 익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스윙을 교정하고 자신만의 리듬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윙 자세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크골프는 하나의 클럽만 사용하지만
이 하나의 클럽이 나의 스윙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 클럽 길이가 자신에게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국산 기술로 제작된 K-파크 골프 장비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코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일본 챔피언들이 다양한 코스에서 쌓은 경험이 실력의 바탕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다양한 코스에서 플레이해보면서 코스의 특성과 지형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각 홀의 거리, 경사, 장애물 위치, 바람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공략법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지도를 보고 미리 전략을 세우거나 경험 많은 동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파크 골프는 즐기기 위한 스포츠잖아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다음 샷을 더 잘 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샷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반자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하는 것이 파크 골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파크 골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도자 자격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파크 골프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파크 골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 AI와 함께 알아본 파크 골프 잘 치는 방법 어떠셨나요? 일본 챔피언들과 한국 전국대회 우승자들의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파크 골프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팁들이 여러분의 파크 골프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둔산부성 노인복지센터 부성시니어 129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